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제 곁에 와 있는 아주 빠릿빠릿한 친구가 있죠. 네, 네, 우리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분 예. 뉴스 대호입니다. 요즘 이분 뉴스 구독자가 많이 늘었죠. 감사하게 또 네.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되게 열심히 현장을 찾아다니는 게 아마 그런 비결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것도 좋은데 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왜요? 이 사항이 네. 그럴 것 같기는 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를 세 번째 겪는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박근혜 때 한 번, 이번에 한 번. 더군다나 이번에는 세 번째, 우리나라 역사상 45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지는 계엄령. 제가 10살 때 계엄령을 처음 봤거든요. 네. 9살 때구나. 9살 때. 그러니까 누구 말로는 제가 어린아기일 때, 1살, 2살 때도 계엄령이 있었대. 72년 계엄령. 유신 때. 그래서 제 인생의 계엄령은 총 하나, 둘, 셋, 세 번째 계엄령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아주 큰 음, 잘못을 저지르면 절차를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날려버려야 되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인데 네.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따진다는 게 웃겨요. 솔직히 윤석열 지금 떠드는 얘기 들어보면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니까. 그냥 계엄 당일날 바로 국민투표에서 한 방에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맞아. 진짜 그랬어야 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좀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준비한 네.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이제 헌재 10차에 출석한 홍장원 증인편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게 영상 공유가 기자단에 공유되는 시점이 저녁 7시 정도 경이어서 조지호 증인 출석과 동시에 공유된 점이라서 제가 보통 가능하면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다 준비해서 오거든요. 자막. 네. 근데 준비를 했는데 그걸 또 동영상 작업화해서 보내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오늘은 자막까지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히 홍장원 메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원래 이거 두 번째 주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홍장원 메모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쭉 땡겨왔습니다. 일단 오늘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재미있게 풀어드릴 건데요. 일단 피곤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한 줄 말씀드리자면 홍장원의 메모, 시간, 위치, 장소는 중요하지 않게 됐고요. 한 방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홍장원의 이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을 흔들라고 한 번 더 불렀다가 그렇지. 오늘 새로 추가된 사실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파멸을 면치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 네. 오늘 홍장원을 그냥 흔들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이 제목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홍장원 메모 한동훈 친구가 쓴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근데 한동훈 친구라는 증거도 없고 본인도 한동훈 친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 같대. 근데 괜히 그런 얘기가 사실 이게 본인의 신빙성을 오래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바보짓이었는데 아무튼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동영상 준비된 걸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영상부터 한번. 네, 첫 번째 영상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증인이 뭐 도와줄 것 없냐고 해서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장원에게 요청한 위치 추적 대상자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한 위치 추적 대상자와 동일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의 진술은 이제 증인의 증언, 여인영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라는 내용과 증인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제 49호 중에 20, 여인영 사령관 피신 조서 8쪽 12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인데요. 2024년 10월 27일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는 메모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2024년 11월 9일에 이미 계엄 당일에 체포 명단과 거의 동일한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양정철, 조혜주 등 14명의 명단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실은 모르셨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 네.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무슨 의도로 지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조금 지루할까봐 배속으로 했는데 짧은 걸 괜히 배속했나 봅니다. 네. 네.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지금 사실 이번에 홍장원 증인을 한 번 더 부른 이유는 아마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홍장원이 진술했던 내용, 메모와 체포 명단, 그리고 장소, 시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다음에 출석해서 네.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증언을 흔들었거든요. 못 믿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메모를 보류해놨던 증거채택 메모를 보류해놨다가 오늘 한 번 더 홍장원 증인을 소환한 건데 네. 방금 들어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막 금방금방 넘어갔어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첫 번째,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서 진술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체포 명단에 대한 진술을 했다. 아, 여인영도. 네, 두 번째, 홍장원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대우 자기 부하 여러 명에게 이미 비슷한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들을 또 했다. 그 취지까지 진술이 전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어디서 무슨 메모를 했고 왼손으로 썼니 오른손으로 했니 보좌관이 뭐 다시 두 번 썼니 세 번 썼니 네.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나왔었던 멘트는 뭐냐면 아주 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혹시 몰라서 그대로 적어왔는데요. 네. 자, 10월 27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자택 주소 확인, 어허.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이 10월 27일에 이 작성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됩니다. 10월 27일요? 계엄 훨씬 이전이죠. 훨씬 이전이네요. 누구 거에서 발견됐냐? 여인영 사령관에 대한 휴대폰을 포렌식했더니 나왔다. 근데 거기서 나온 명단이랑 거의 유사하더라. 그리고 11월 9일에 여인영 휴대폰에 작성된 것 중에 또 나오는 게 명단 14명이 일치하더라. 아하.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신빙성에 대한 증언을 훼손하려고 하는 목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측에서 네. 그 뭐 시간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어요. 지금 오늘 이제 SBS 통해 가지고 이제 공개된 그 사진인데 원래 뭐 그 공터에서 썼다라고 돼 있는데 공터가 아니라 이제 집무실이다. 요게 이제 이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오른손으로 쓰네, 왼손으로 쓰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한 번 뭐 시비를 걸었는데 그런 시비 자체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니 여인영이 벌써 똑같은 내용을 메모로 그것도 계엄하기 2달 전, 1달 전에 써놨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 뭐 이거를 뭐 공터에서 썼든 어디서 썼든 들은 게 마찬가지네.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소와 시간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게 윤석열 변호인단 얘기하려면 또 끊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통화 시간이 찍혀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렇죠. 그거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같은 공간 내에서 비슷한 몇 미터 안 되는 공간 내에서 했었고 시간착오는 조금 있을 수 있고 오늘 탄핵소추단에서 이 얘기를 제기한 게 CCTV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금의 1, 2분 그렇죠.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원래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 점을 홍장원 증인 인지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 다 소명을 하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핸드폰 포렌식을 해봤더니 계엄 이전부터 그 체포 명단이나 이러한 방법들이 다 적혀 있어서 어허.
더 이상 이거를 논할 필요가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네. 이미 일찌감치 체포 명단이고 뭐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며 굳이 이게 뭐 어디서 작성된 거든 따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위치도요. 바로 옆하고 바로 옆에 공터 혹은 바로 그 앞에 집무실 여기 정도는 가지고 크게 문제를 안 삼아요 원래. 근데 이제 검사들이 생떼를 쓸 때 저렇게 생떼를 쓰거든요. 근데 가끔은 판사들이 그 생떼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지가 옛날에 검사할 때 생떼 쓰니까 받아주더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꼭 그게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생떼 써보는 건데 본인 뜻대로 안 된 거지. 오늘 사실상 언론사에서 뉴스 하이라이트로 뽑을 제목은 이 제목이에요. 여인형 그렇지 여인형에서도 나왔다. 휴대폰 포렌식 검사했더니 이미 다 나왔다. 아니 저도 그 부분을 제가 놓쳐가지고 몰랐는데 여인형에서 다 나왔네. 그 여인형이 야 원래 메인은 이걸로 쫙 걸려야 됩니다. 그렇지 여인 그러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뭐 시간대가 맞네 안 맞네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기사 섹시하게 클릭질을 유도하게는 쓸 수 있을지 쓰기 위해서는 필요했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내용과는 안 맞는 거죠. 그거 좋은 걸 집어주셨네요. 시작부터 재밌죠, 여러분? 야, 네.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는 이유가 있네. 두 번째였는데 첫 번째로 앞당긴 이유도 있네. 또 영상 또 준비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고 계속 얘기 들어가 볼게요. 아니 첫 번째 영상이 너무 섹시해가지고 두 번째 영상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제 통화 내용을 보면 신성범 정보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통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제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 등 이제 국정원 정무직들이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여당 간사, 여당 야당 간사들과 연락하는 것이 뭐 특별히 이례적인 일은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제 증인이 계속 야당 쪽과 연락한 것을 이제 이상하게 탄핵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통화 내역을 보면 일제 133호증입니다. 그 계엄 전날 12월 2일 17시 51분경에 이제 영부인과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고요. 그리고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전 09시 49분경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이례적인 것으로 치자면 국정원장이 영부인과 업무적이든 사적이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제가 평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제 증인이 인사청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사실무근입니다. 그 증인 김상민 국정원장 법률특보 아시나요? 예, 본 적 있습니다. 그 김상민 법률특보의 임명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법조계 인물이기 때문에 오셨다? 뭐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해임 통보를 받으신 게 12월 5일 한 4시경입니까? 네. 그 조태용 국정원장 통화 내역 보면 김상민 법률특보와 12월 5일 이렇게 15시 41분, 16시 48분, 17시 34분, 17시 49분 이렇게 4차례 이제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마침 이때가 이제 증인이 경질 통보를 받은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증인은 국정원장으로부터 법률특보와 상의를 해서 증인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그건 아니고 아마 당시 저만 경질된 게 아니라 기조실장도 같이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기조실장의 후임으로 김상민 특보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 김상민이 여기서 등장을 하네요. 자, 야, 김건희가 공천을 주기 위해서 창원 의창에 공천을 주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다던 김상민. 네, 맞습니다. 총선 전부터 시끄러웠던 김상민.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계엄 당일날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가 둘이 문자를 주고받은 게 오히려 정무위 간사들과 홍정원 차장, 조태용 국정원장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일 아닌가? 당연히 이상하지. 거기 왜 나와? 지가 왜 거기서 왜 끼어들어? 그렇죠.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자꾸 반대쪽에서
홍장원 차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허. 아 민주당과 내통하는 뿌락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태용은 김건희랑 내통하는 뿌락진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앞에는 원래 더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국회에서 정보위라든가 이런 간사를 맡고 있는 분들이랑은 자주 소통을 한다. 아하. 나뿐만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도 당연하지. 신성범 막 이런 막 그 그죠.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는데 지금 탄핵소추단에서 물어보는 건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지. 그게 정상이죠. 개엄 당일날 왜 조태용 국정원장은 김건희 여사랑 문자를 나눴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뭐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지만 이게 재밌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공개가 됐냐?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 해임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준비를 한 부분인데 통화 목록을 제시를 했죠. 근데 그 부분에서 탄핵소추단이 보고 뭐야 이거? 웬 못 보던 전화 아니 웬 자주 보던 전화번호네? 김건희 여사 아니야? 그러네. 라고 해서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완전 엑스맨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진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진실을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곳곳에서 의외의 증거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저라면은 이거를 발견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발견을 못했을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한 하거든요. 가지에 집중을 하니까 이거를 네. 홍장원이를 죽여야 돼. 요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밖의 것을 미처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 밖으로 공개가 된 건데 아직 문자 내용 메시지까지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다음 부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파트가 무엇이냐? 홍장원이 해임되는 날 오후 4시에 이제 경질받고 해임될 때 그때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상민 법률특보와 4차례를 오후 3시 반부터 오후 6시 사이 4차례를 전화한다.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김상민 검사 법률특보 국정원장 법률특보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서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하나. 그렇죠. 김건희가 그렇게 창원 의창에 꽂으려고 했지만 끝끝내 실패한. 김명성 컷오프 가지고 명태균이랑 싸우게 됐었던 상대편의 인물은 누구였던가? 그게 김상민이었죠. 그렇죠. 이 김상민이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똘만이었어요. 그래서 조국 대표 죽이고 할 때 제일 앞장섰던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또 희한하게 창원지검에 발령을 내줘요. 거기 가서 미리 선거운동 하라고 보내줬던 모양이야. 그래 놓고서는 공천주라고. 야, 그랬는데 이번에 또 나오네요. 네, 그래서 한 장 더 있는데요. 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요즘 감옥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명태균 씨. 네. 보시는 것처럼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 당선을 지원하라고 했다. 그러면 뭐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방금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홍장원 차장이 경질되고 해임된 날 조태용 국정원장은 김상민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가 있는 그 지금 해당 검사와 어떠한 통화를 이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법률적인 자문만 얻었느냐? 아니 법률적인 자문을 얻을 게 뭐 있어? 정무직이라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건데. 그렇죠. 왜. 근데 그 뒤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기조실장도 함께 경질됐다라고 홍장원 차장이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마지막 한마디가 무서운 게 기조실장의 후임자로서 어허. 김상민 법률특보가 얘기된 거는 있는 것 같다. 들은 것 같다. 야. 그러니까 창원 저 공천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으로 인해서 밀어줄라 했는데 명태균과 이 과정에서 트러블 싸움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되지 않아서 국정원 법률특보로 보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홍장원을 경질하고 기조실장도 경질하고 그 자리에 김상민이라는 법률특보를 앉히려고 내정했던 게 아닌가. 강력하게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홍장원을 자른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상민 법률특보와 조태용 국정원장 사이 간에
어떤 토화가 있었길래 그 중간에 홍장원을 같이 기조실장과 경질하고 해임하는가. 아하.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래요. 기조실장 자리에 김상민이 간다 이럴 수도 있고 국정원 2차장, 1차장 자리에 김상민이 간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또 꼭 열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실 국정원의 실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네. 그렇게 된 거네. 아, 이거는 윤석열이라기보다 김건희가 여기에 우리 제목 바꿔야겠다. 제목을 싹 바꿔야겠는데요. 홍장원 자른 것은 김건희. 제목으로서 선배님이 잘 잡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오라니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겠는데 홍장원 자른 거는 김건희였다. 야.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 거냐면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흔들기 위해서 한번 다시 소환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점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끔 한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다급하게 뭐 거의 격앙이 돼가지고 거의 방방 떴더라고요. 그러면서 엉터리라고 하는데 내가 한 말 하나도 안 듣고서는 어쨌다는 둥 지가 해임 당하니까 나한테 오히려 역공작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라는 둥 방첩사령관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둥 이런 해괴한 주장들을 늘어놨어요. 그만큼 다급했다는 얘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네요. 제가 조금 더 다급하게 만들어 드리자면 네. 국회에서도 소방대원이 나온 게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그 위치 추적 부분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협조를 받아야 한다. 소방청이 가장 정확하더라. 그래서 경찰청과 협조해서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소방대원이 있는 사진이 찍혀가 공개돼서 그렇죠.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엊그제 이상민 장관이랑 소방청장이 압수수색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왜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냐면 소방청이 다른 지역 체포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치 추적이 가장 정확한데 위치 추적에 대한 부분과 단전단수 지시 때 출동 이 소방청의 그날의 일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소방 일지를 전부 다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죠.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사실 빼도 박을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 하나가 더 추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혹 때려 갔다가 혹 붙였다는 게 여기에서도 그대로 입증이 되는 거군요. 야, 근데 제가 실제로 봤었잖아요. 저도 이렇게 제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거든요. 119 대원들이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707이 국회 지하 1층 가서 그 전기 차단할 때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119 대원들이 떡하니 있다는 게 확인이 돼 버렸거든요. 네. 119 대원이 거기 왜 와?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제일 빨리 출동하고 확인됐을 게 소방청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날 소방청에서 왔어. 국회 정문에서 내가 그때 그 경찰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소방청이 먼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누가 다친 줄 알았어. 그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거나 비상 상황일 때 119 전화하면 긴급 위치 추적을 제일 빠른 곳이 소방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를 위치 추적하려고 했는지 또 MBC 뭐 여론조사꽃 JTBC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소방대원들이 갔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확보를 해야 되겠죠. 야, 이제 슬슬 후회될 겁니다. 아 그때 계엄령 때 2분 뉴스를 명단에 안 올린 게 그렇게 왜 또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섬뜩해. 나 요새 섬뜩해. 아니 저기 요즘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야 장용진 너는 명단 안 들어갔더라. 그러는데 그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섬뜩해요. 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하여튼 뭐 오늘 참 정확하게 잘 집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면은 전부 다 나오는 게 한동훈 얘기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홍장원 뭐
뭐 말이 바뀌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한동훈 부분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왜 홍장원 차장에게 증인에게 질문을 할 때 그 보좌관이 현대고 같이 나온 한동훈의 친구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까지 못 준비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답변 자체는 일단은 제가 그러한 상황까지 잘 모릅니다. 그 보좌관 얘기를 친구가 했고.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했고 누군지 알려줄 수는 없죠라 해서 국정원이잖아요. 나름대로. 국정원의 이름 막 이런 걸 함부로 다 얘기하면은 안 되죠. 신상을 노출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질문은 없었는데 이건 지난번 홍장원 증인편을 다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김계리라고 하는 윤석열 변호인단 측 변호사가 어떻게 홍장원 차장을 몰아세웠냐면 우리가 윤석열 변호인단이 홍장원 차장의 보좌관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메모를 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자신감 있게 들고 나왔다가 한 방에 되치기를 당했던 답변이 뭐였냐? 제 보좌관은 한 명이 아닌데요. 3명이지. 3명 다 그렇게 진술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서 질문은 제가 합니다. 막 난리를 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쓰기는 썼다는 얘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홍장원 차장의 이 메모를 썼다는 정서를 같이 도와줬다는 보좌관을 확보하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유추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보좌관을 확보해서 흔들라고.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 한동훈 어쩌고 얘기한 거는 그게 눈에 띄는 대목일 수는 있으나 핵심하고는 좀 어긋난 빗나간 대목이라고 하신대요. 사실 오늘 제일 핵심은 여인영이 한 달 전부터 체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명단도 그 일치하더라고요. 명단하고 홍장원 명단하고 일치한다. 이야기 나온 김에 재밌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죠? 나중에 급하게 한동훈 추가요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전화해서 이야기했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그 부분이 항상 의아했던 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계엄을 야 군사 어디까지 도착했어 빨리 끌어내 이 상황 속에서 한동훈을 추가하라고 명을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의아했거든요. 정신 없을 텐데 그렇지. 군사애들은 아직 다 도착도 안 했다고 끌어내지 못한다 그러고 의결정족수는 차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야 한동훈 알지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요? 저는 그건 좀 이상하다고 봤거든요. 오늘 나왔던 사실 중에 여인영의 핸드폰에 나왔던 포렌식 내용에는 한동훈이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아. 추가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명단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한동훈을 빼먹고 알려준 것 같아서 아 한동훈 내가 얘기했나? 다시 전화해서 한동훈 추가요라고 얘기를 한 것 같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 그게 더 타당하겠네. 네. 미리 이미 한 달 전에 한동훈을 죽인다로 돼 있었으면 그렇겠네요. 내가 확실히 한동훈 안 일러준 것 같은데 추가시켰어 확인해야 되겠네. 전화해서 한동훈도 추가해요. 라고 그렇죠.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겠네. 그래서 포고령 정치 위반으로 잡아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잡으려고 했었다. 아하.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나름대로 요즘에 한동훈 복귀한다고 해서 그 팬카페 중심으로 막 분위기가 살아났거든요.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거기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한 대표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치 포고령 위반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러려고 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야. 왜냐면 그분들이 홍장원 차장 응원하고 계시더라고. 아, 그래서 또 홍장원하고 한동훈하고 친한 거 아니냐? 요렇게 또 억지를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윤석열이 오늘 하고자 했던 거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네요. 나름 뭐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흔들지는 못했다. 수사할 게 한 3-4개 더 추가됐죠. 오히려 추가됐다. 야,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김영두 재판관만 혼자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영상은 좀 길어서 못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홍정한 차장이 한동훈 이재명 의원실 우선적으로 체포하라는 말을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달했을 때 조태용 국정원장이 놀라진 않았나요? 저도 놀랄 거라 생각했지만 놀라야 정상이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
아,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알고 있었구나라고 아마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반응을 보면 알지. 안색을 유심히 살폈다는 거는 아는지 모르는지 살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서 박차고 짜증을 내면서 나갔다. 책임지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해서 더 이상 보고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그럼 정리가 되겠어요? 지난번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온 헌재편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과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안 받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걸 하나 볼 수 있었고 두 번째 질문. 홍장원 증인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윤석열 피청구인이 본인에게 전화한 부분에 있어서 보통이라면 일반적으로 나 대통령인데 계엄령 선포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지시해서 방첩사를 도와라고 통화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그런 거 없이 이따가 한두 시간 뒤에 전화 받아 그리고 방첩사 도와 이렇게 단도직입적이다 너무 그러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윤석열 피청구인과 일전에 만난 적이나 안면식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길거리에서 만나고 이런 걸 제외하고 6번 정도 뵌 적이 있다. 저녁 식사를 그 국정원장이랑 같이 한 자리도 있었고 6번 정도 있다니까 김영두 재판관이 끄덕끄덕 알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 거죠. 궁금했던 부분이 보통은 나 대통령인데 이렇게 하고 지시하고 따라줘 도와줘 뭐 이렇게 지원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단도직입적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아는 사람인 경우나 안면식이 좀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지시가 가능했구나라고 이해를 했을 거고.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윤석열 피청구인이 직접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몇 번 봤는데 일도 성실하게 하는 것 같고 내가 그래갖고 막 믿어가지고 막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한 번씩 궁금해요. 왜 변호인단이 이걸 제지하지 않지?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야, 이거 끝까지 마시고 그냥. 아무튼 그래서 오늘 홍장원 증인편 출석한 이 헌재의 내용은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끝난 한 편이었습니다. 윤석열이 홍장원을 흔들어 보렸다가 오히려 홍장원의 진술의 신빙성만 가득 채워졌다. 네. 그래서 이제 2월 25일 날 더 이상 추가 증인 안 받고 최종 변론 듣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선고일은 3월 13일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13일인가 14일, 박근혜 대통령 11일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한 2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오늘 헌재 출연한 거 말고 어제 수요일 날 1차 변론을 보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저희가 선고 기일 자체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이게 한두 차례 연장된다 해서 그걸 늦추진 않을 겁니다라고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변론이 한 번 더 추가되는 건가요? 라고 보기보다는 그 2주 정도를 다들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짧을 수도 있다. 네. 이미 어느 정도 굳이 2주까지 평의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평이 내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검사 3인방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수사 반부패 수사 차장 그 담당했었던 검사들 있죠. 김건희 여사 황제 조서했다는 그 3명에 대해서 탄핵 종결이 이제 선고가 이제 기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오늘 형사재판에 있었던 윤석열 구속 청구 답을 안 내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중복돼요. 그래서 저는 더 빨리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측되기로는 아마 탄핵과 관련된 사건이 한꺼번에 선고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오전, 윤석열은 오전, 오후에 이제 나머지 뭐 한덕수 탄핵을 비롯해서 뭐 박성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줄줄이 있는 사람들의 탄핵 같이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마흔적 재판관 것까지 같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검사 탄핵 같은 경우도 연이어 같이 심리가 마무리된 거는 같이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3월 5일, 3월 13일. 근데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땡겨질 수도 있죠. 아예. 왜냐면 어제 이거 잘 놓치신 분들이 많아서 이걸 사실 준비해 올까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탄핵 의결 정족수 가지고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언제 넣었어요. 그죠? 네. 그걸 어제 진행됐거든요. 어디 했었죠? 어제 김영두 재판관이 물어본 질문은 아니 표결권을 표결도 안 했으면서 뭐. 참여를 안 했는데 그걸 침해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라고 질문을 하나 했고 정영식 재판관은 화를 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도대체 왜 청구한 겁니까? 화를 냈거든요. 그 주진우랑 김기현 의원한테. 왜 그러냐면 지금 헌재가 매일같이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추가돼요. 한덕수 총리 탄핵도 있죠. 다음 주에 또 검사 3인방 탄핵에 대한 종결 내야 되죠. 그때 또 다음 주에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있죠. 헌재 또 종결 변론 해야 되죠. 평의회 열어야 되죠. 정신 없는데 국민의힘이 이상한 걸 넣은 거예요, 헌재.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권한쟁의 심판 내용은 사실 어처구니가 네. 없었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국회에서는 자율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 표결에 대해서는 네.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딱 명시가 된 게 아니라면 이걸 200명으로 할 것인지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할 것인지는 국회 마음이야. 국회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헌재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법의 정치화, 사법이 너무 정치화돼 가지고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들어와 버린 거야.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러려면은 아무거나 가지고 헌법재판소 오는 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복잡하게 짜증을 내지 않았나, 뭐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헌재가 일정이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하죠. 지난주 말에 제가 말씀드린 헌재 직원이 한 명이 이제 과로화해갖고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아이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그래 걱정도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그에 반하는 만큼 탄핵소추단도 잠을 못 자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헌재로. 그 노고를 꼭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막 민주당 관련돼 갖고 막 안에서 막 대선 어쩌고저쩌고 막 우클릭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누군가는 지금 죽을 둥살둥 하루도 잠을 못 자고 하고 있는데 조금 이러한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게 너무 속상하다. 그렇지. 노고는 둘째치고 왜 자꾸 딴소리를 해. 그거 지금 그 얘기할 때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노고라도 한 번씩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수 여러분. 네. 아유 또 네. 우리 정청래 의원 되게 네. 뿌듯하시겠네요. 그리고 그 변호인단 분들도 내용을 쭉 보면 야 이분들은 언제 잘까 싶을 정도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준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길어진다 했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들으니까 네. 기분이 되게 좋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 우리 김대호 PD가 더 잘해준 것 같아요. 속 시원하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뭘 준비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빨리 건강 체력 관리하셔서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으면 나중에 한번 크게 힘내줘야 돼. 네. 그리고 우리 김대호 PD 열심히 뛰라고 슈퍼챗도 좀 보내주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그 김대호 PD 이번 뉴스 조금 있다가 1시쯤에 또 한대요. 네. 그때 또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니면 이분 뉴스에서 먼저 안 하면 맨날 장용진 TV 가서 먼저 하고 오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장용진 TV 선생님들께 받은 사랑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요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